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4년 전 제 가게에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에게 별다른 감정 없이 사장님과 면접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나기 얼마 전에 아내와 사별을 하였고 그 충격에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며 지인의 권유로 편의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혼자서 24시간 동안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혼자 있는 것이 싫었고 우울한 마음에 극단적인 생각도 자주 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뽑기로 했고 그때 첫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지금 교제 중인 그녀입니다. 그녀가 일을 하게 되었지만 집에는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뽑았을 뿐 집에 가고 싶어서 뽑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가게 창고에서 쪽잠을 자거나 잠깐 사우나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같이 매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순간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할 텐데 사장이 같이 일하니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저를 편히 대해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일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다면서 오래 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방학과 학기 중에 근무 시간의 편의를 봐주었고 지금까지 약 4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이제 졸업 및 취업 시즌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나름 대기업을 다녔던 경험과 기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자기소개서 등을 보면서 그녀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안쓰러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와 두 동생들과 함께 살았는데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 경제 도움을 주었고 대학도 안 가려고 하였지만 엄마의 권유로 다니게 되어서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으며 제 가게에서 일하면서 벌은 돈으로 자기 용돈 30만 원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집 생활비로 가져다 준 그런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취업을 하게 되면 제 가게 일은 그만둘 것이 뻔했기에 미리 챙겨준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너무 고마워서 우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여기를 그만둬야 하는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졸업도 하고 취업을 하면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냐고. 역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쭉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직도 제 마음을 모르겠냐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녀의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고 더 다니고 싶은 더 다녀도 되지만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미래의 비전도 있고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서 그냥 여기서 저와 지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달래주었는데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 좋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였고 정말 좋아하고 있었냐면서 재차 물었고 왜 그러면 제 마음을 아직도 몰라주었냐고 묻는데 이때 충분히 오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잘 타일렀습니다.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저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고 좋아한다는 말도 오래 알고 지낸 어른으로서 한 말이지 남녀의 이성적인 감정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뻘 되는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감정은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니
나보다 더 멋지고 좋은 남자는 만나서 사랑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제 말을 듣다가 아무 말도 없이 가게를 나가버렸고 제가 준 퇴직금 봉투도 놓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출근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만두는 건가 싶어서 그달까지 월급과 퇴직금을 그녀의 통장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고 덕분에 나도 처음 하는 편의점인데 잘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오고 가는 길에 시간 되면 한 번씩 들리면서 얼굴이나 보았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날 새벽에 야간 근무를 서면서 졸고 있는데 가게 문을 힘차게 박차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졸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 만취한 그녀였습니다. 정말 너무 하다면서 이러는 거냐며 한참 동안 술주정을 부렸고 어르고 달래서 일단 의자 앉히고 따뜻한 꿀물을 주었습니다. 펑펑 우는 그녀 손에 제 손수건도 주면서 울지 말라고 하였더니 왜 자기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냐면서 이렇게 대해주면서 왜 좋아하는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냐면서 술에 많이 취해 부정한 발음으로 한참 동안 투정을 부렸고 테이블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녀의 핸드폰은 찾을 수가 없었고 일단 그녀를 가게 창고 안에 있는 쉬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한참 지나고 일하고 있는데 그녀가 나왔습니다. 눈은 팅팅 붓고 머리는 산발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리 사둔 듯 해장국을 다시 데펴서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됐다면서 그냥 간다는 그녀를 몇 번이고 붙잡았지만 그래도 간다길래 돈 5만 원을 주면서 밥도 사 먹고 택시 타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자기는 여자로 안 보이냐면서 정말로 안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로 보이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에게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내가 너랑 만나면 너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우리를 뭐라고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고 하였고 알았으니 들어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다 먹더니 계속 제 주변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하였더니 자기 일하는 시간이라면서 일을 하겠다고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고백에 대한 답을 요구하였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더니 무조건 바로 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고 만나보는 걸로 하자고 답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폭풍 키스를 날리면서 저를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스를 하고 나니 저도 뭔가 설레는 것 같았고 아직도 잊지 못한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은 퇴근을 하고 오랜만에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물건을 정리해둔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아내의 물건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아내를 보내주지 못했는데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 저한테도 그녀한테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잘 지내냐면서 아직도 이렇게 슬퍼하면 어떡하냐며 그러지 말라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왔는데 왜 고민을 하고 있냐면서 잘 만나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꿈이 저 혼자만의 무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내가 실제로 옆에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말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결혼 같은 큰 일을 전제는 아니지만 그녀와 교제 중입니다. 주변에서도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저희만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만남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